미국의 CNN이 역대급 시청률을 기록하며 두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번은 우리나라 역사로, 또 한 번은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로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미국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인물을 재발견하고 어떻게든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는 반면 일본은 어떻게든 없애고 지우려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군을 키워내는, 그것도 미 해군을 키워내는 미 해군 사관학교에서 앞다퉈 수업을 개설하고 인물 분석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본의 NHK 뉴스에서는 어떻게든 한국을 깎아내리고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며 역사 왜곡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사연은 정말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화도 나고 통쾌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클릭 2번이면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이클 젠슨입니다. 전 CIA 작전 분석 실장이자 현 CNN 군사 해설위원으로 일하고 있죠. 군사 전략에 대한 저의 분석은 펜타곤 내에서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조금은 다른 특별한 사건이 시작된 날입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평소와 같이 이메일부터 확인했어요. 여러 이메일 중 눈에 띄는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일본 NHK 뉴스의 나카지마 유키오 편성국장의 이메일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 담겨 있었어요. 세계 해군 영웅 특집을 준비하는데 제가 출연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군사전략 전문가이지만 특히 해전사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NHK 편성국장의 제안은 꽤 괜찮은 제안이라 생각했죠. 그러나 이메일을 더 읽어내려가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카지마는 특히 도고, 헤이하치로, 야마모토, 이소로쿠 같은 일본인들만 아는 일본 해군 영웅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길 원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이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일본어로 작성된 문장 아래 영어 번역이 붙어 있었어요. 조선의 이순신은 생략해주세요. 생략할 수 없다면 일본에게 패전했다는 뉘앙스로 평론을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위대함만 부각되길 원합니다. 이 글을 읽은 순간 화도 났지만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요구인가 싶었죠. 대놓고 저에게 역사 왜곡을 해달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는 군사 전략가로서 세계 모든 위대한 지휘관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특히 넬슨, 나폴롱, 메가더를 포함해 수많은 전략가들의 전술을 분석했죠. 그 중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저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5년 전 우연히 난중일기 영문 번역본을 접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작은 아시아 국가의 오래된 기록이 뭐 그리 대단할까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 일기를 읽으며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이런 인물이 서양 군사학에서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특히 명량해전 기록은 해군 역사를 통틀어도 다시는 없을 위대한 해전입니다. 12척의 배로 330척에 맞선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승리했어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과 리더십, 그리고 끝없는 책임감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이런 기록이 버젓이 있는데, 그리고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저에게 일본에서 이런 부탁을 하다니요.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나카지마의 이메일을 다시 봤습니다. 역사를 왜곡하라는 건 나에게 진실을 배신하라는 것과 같았어요. 군인이었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바로 진실과 정직함이었으니까요. 큰 한숨을 들이쉬고 답장을 썼습니다. 이순신은 넬슨과 동급이 아니라 그를 초월한 인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세계의 해전사를 얘기하면서 이순신 장군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죠. 전 세계 해군 전략의 기준점이 될 인물을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방송의 신뢰성을 훼손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런 조건이라면 출연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어요. 그렇게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NHK 편집국장 나카지마였습니다. 그는 제 거절에 분노하고 있었죠. 다짜고짜 일본어와 영어가 뒤섞인 격앙된 목소리로 왜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마이클, 당신이 왜 이토록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군요. 한국 따위가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작은 나라의 과장된 영웅 이야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는 세계적인 방송입니다. 당신 같은 전문가가 필요해요. 저는 짜증났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방송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요.
이순신은 단순한 한국의 영웅이 아니라 세계 해군 전략의 혁신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전술과 리더십은 시대를 초월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죠. 나카지마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조선은 중국의 속국에 불과했다며 일본 해군의 위대함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이순신을 해적 같은 조선군이라고 폄하하기까지 했습니다. 허수음이 나왔습니다. 본인들이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장수를 폄하한다니요. 본인들 얼굴에 침 뱉는 격이 아닌가 싶었죠. 순간 제 머릿속에 명량해전의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울돌목의 좁은 해협에서 조류를 이용해 적을 격파하는 천재적 전략, 외국 침략제에 맞서 나라를 지키는 영웅의 모습, 그리고 난중일기에 적힌 그 유명한 구절이 떠올랐죠. 나카지마 이순신 장군은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그의 삶 자체였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방송은 세계가 외면할 것입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대로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곧 이 일이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예상한 대로였죠. 몇 시간 후 제 이메일 거절 전문이 언론에 유출되었습니다. 어떻게 유출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 파급력은 엄청났어요. 미국 군사계에서는 제 입장을 지지하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이순신의 필사즉생 구절은 많은 군인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어요. CNN 뉴스룸에서도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동료들은 저에게 놀란 눈으로 질문을 쏟아냈죠. 왜 그렇게 강경하게 나왔는지, 이순신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지, 굳이 일본 방송국과 마찰을 일으켜서 좋을 게 뭐 있냐며 저에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모든 질문에 차분히 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CNN 편성국장 데이비드 로버츠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표정은 오히려 흥분된 상태였어요. 마이클, 당신의 거절 이메일이 지금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어요. 시청자들이 이 이순신이라는 인물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군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가 제게 화를 내기는커녕 새로운 제안을 하려는 눈치였으니까요. 이순신 이야기, 우리가 다큐로 만들어야겠어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전략에 초점을 맞춘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합시다. 당신이 진행자를 맡아주세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순신의 이야기는 우리 미 해군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했기에 더욱 흥분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나카지마의 부당한 요구가 오히려 이순신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릴 기회를 만들어낸 것이라는 걸. 다큐멘터리 제작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CNN 제작팀과 저는 매일 밤늦게까지 회의를 이어갔어요.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업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지 고민했죠. 특히 명량대첩과 고문 후 복직 일화를 중심으로 스토리라인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제작 과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일본 매체들의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NHK는 물론이고 여러 보수 언론에서 CNN의 기획을 공격했어요. 역사 왜곡이라는 비난부터 한국 로비의 영향이라는 음모론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CNN 경영진 일부가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제적 논란을 우려한 것이죠. 데이비드는 경영진을 설득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마이클, 경영진이 프로젝트 중단을 검토 중이에요. 국제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죠. 데이비드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 쏟아부은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어요.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제작진들의 얼굴에도 실망감이 역력했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전 해군 대장 출신 존 맥스였습니다. 그는 제 오랜 친구이자 멘토였죠. 마이클, 자네의 이순신 프로젝트 소식을 들었네. 내 모든 인맥을 동원해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게 힘을 써볼게. 이 다큐멘터리는 반드시 제작되어야 해.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한국의 영웅이 아니야. 그는 자유와 조국을 위해 싸운 모든 군인의 상징이지. 내일 아침 시에는 사장에게 직접 전화하겠네.
통화를 마치고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의 빛이 보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감정이 북받쳐 올라 책상을 치며 소리쳤어요. 이순신 장군은 온갖 역경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나도 포기할 수 없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해전인 노량해전이 그려졌어요. 끝까지 싸우다 전사한 그의 모습이.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이 프로젝트를 지켜내리라고.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CNN 사장이 직접 나서서 다큐멘터리 제작 재개를 선언한 것이었어요. 존의 설득이 통했던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제작 예산이 2배로 증액되었다는 점이었죠. 마이클, 이 프로젝트는 CNN의 최우선 순위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촬영팀을 보내 현지 촬영도 진행하죠. 데이비드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하루 만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이었어요. 우리 팀원들의 얼굴에도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첫 기획회의에서는 한국에서 온 군사 역사학자 박성훈 교수가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이순신 장군에 관한 세계적 권위자였죠. 박 교수는 우리에게 귀중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었어요. 젠슨 씨,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해전의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기술 혁신가이기도 했습니다.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강철 장갑함이었어요. 세계 해전사에 없는 혁신이었죠.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박 교수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왕의 명령까지 거부하며 올바른 일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서요.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단순한 군사 전략을 넘어선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서사였어요. 우리는 기획 방향을 완전히 수정했습니다. 단순한 해전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인류가 배워야 할 리더십의 본질을 다루기로 했죠. 한 달 후 저는 촬영팀과 함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진도 울돌목의 서자 명량해전의 현장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좁은 해협에 서서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이곳의 지형과 조류를 전략적으로 활용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살이 너무 빨라 배가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330척과 맞서 싸웠다니 상상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때 촬영 감독이 외쳤습니다. 마이클, 저기 봐요. 조류의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정확히 이순신 장군이 기다렸던 그 순간처럼요. 저는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보았던 현상을 현 시대에서 똑같이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겐 비현실적이었죠. 400년이 지났지만 자연은 여전히 같은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이 자연의 리듬을 읽고 역사상 가장 불가능한 승리를 이뤄냈던 것입니다. 서울로 이동해 이순신 장군의 동상 앞에 섰을 때는 더욱 강렬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거대한 동상이 서울 한복판에서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검을 쥔 그의 모습에서 단호함과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시작된 계기는 일본 NHK의 편성국장의 부당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세계의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을 알리는 기회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를 자극하는 계기가 됐죠. CNN 스튜디오로 돌아온 저는 편집 과정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세계 해군 영웅들과 이순신 장군을 비교 분석했어요. 넬슨, 메가더, 장 바티스트 등 유명한 해군 지휘관들과의 비교였습니다. 리서치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들이 발견됐어요. 넬슨은 훌륭한 해군 지휘관이었지만 그는 강력한 영국 해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반면 이순신 장군은 거의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 홀로 전략을 세우고 실행했어요. 심지어 자신의 왕으로부터도 의심받았죠. CNN 특집 패널로 초청된 하버드 군사학 교수 제임스 해밀턴은 놀라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세계 해군사에서 유일하게 무패의 기록을 가진 지휘관입니다. 23전 23승이라는 완벽한 승률은 그 어떤 해군 장군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이죠. 데이비드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특별한 그래픽을 준비했습니다. 세계 모든 유명 해군 지휘관들의 전적을 비교한 차트였어요. 이순신 장군의 완벽한 승률이 눈에 띄게 표시되었습니다. 또한 하버드 리더십 센터의 앨리슨 박사는 이순신의 리더십을 현대적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전략적 혁신. 둘째, 끝없는 책임감. 셋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이는 현대 기업과 군대가 모두 배워야 할 리더십의 본질이죠. 다큐멘터리는 점점 형태를 갖춰갔습니다. 우리는 특히 명량해전 장면을 재현하기 위해 최첨단 CG 기술을 활용했어요. 12척의 배가 330척과 맞서는 압도적인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줄 것이었습니다. 편집이 한창이던 중에 저는 난중일기 원본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검은 먹으로 정성스럽게 쓰인 한자들, 그 글자 하나하나에 이순신 장군의 고뇌와 결의가 담겨 있는 듯 했어요. 이순신 장군과 한국인들의 정신은 저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창의성, 그리고 무엇보다 옳은 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헌신, 이것이야말로 한국인의 진정한 정신이었습니다. CNN 자막에는 12대 330, 명량의 진실을 세계가 알게 되다라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이 숫자의 대비만으로도 이순신 장군의 업적이 얼마나 위대한지 한눈에 알 수 있었죠. 다큐멘터리 제작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예상대로 일본 측의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NHK와 일본 보수 매체들은 CNN의 이순신 다큐멘터리를 한국의 역사 왜곡이라며 비난했어요. 심지어 저를 한국 로비에 매수된 인물로 묘사하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공격은 런던에서 열린 국제 역사 포럼에서 일어났어요. 일본 역사학자 타나카 교수가 공개적으로 저를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젠슨 씨는 역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순신은 과대평가된 인물이며 그의 업적은 조선 측 기록에 의존한 것일 뿐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타나카 교수님, 저는 역사의 진실만을 추구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업적은 조선 기록뿐만 아니라 일본 측 기록에서도 확인됩니다. 실제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군 장수들은 이순신을 두려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왜곡은 조선이 아닌 당신들입니다. 세계사에서 이순신 장군과 같은 인물을 의도적으로 지워온 것은 바로 패권주의적 역사관 때문입니다. 그 순간 회의장은 일순간 조용해졌다가 곧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여러 나라의 역사학자들이 저의 발언에 지지를 표했어요. 미국인인 제가 한국의 역사를 대신 지키는 이 순간은 CNAN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저도 편견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시아 국가의 장군이 세계사적으로 그렇게 중요할까 의심했었죠. 하지만 연구를 통해 그 편견은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진짜 영웅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이것이 CNN 다큐멘터리의 핵심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한국인만의 영웅이 아니라 인류가 기억해야 할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CNN 이순신 다큐멘터리 첫 방송일이 다가왔습니다. 과연 시청자들의 반응이 어떨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특히 같은 시간대에 NHK에서는 일본 해군 영웅 특집을 방송할 예정이었기에 일종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방송 당일 CNN 뉴스룸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모니터실에서 실시간 시청률 그래프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처음엔 평범한 수치였지만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장면이 방영되자 그래프가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12척의 배로 330척을 맞이하는 압도적인 장면에 시청자들은 열광했죠. 데이비드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마이클, 우리가 해냈어요. 시청률이 NHK를 2배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계 시청자들이 400년 전 한국의 장군 이야기에 이토록 열광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특히 미국 시청자들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건 넬슨보다도 감동적이야. 이런 인물을 왜 지금까지 배우지 못했지?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방송 이틀 후 웨스트포인트 군사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순신 장군의 전략과 리더십을 군사교육 교재로 채택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CNN 사장은 특별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그는 건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한국의 한 장군이 세계 해전 교과서의 주인공으로 등극한 것을 축하합시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의미 있는 전환점이 올 줄은 몰랐어요. 단지 진실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그것이 세계적 변화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깊이 변화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서구 중심적 시각에서 세계 역사를 바라봤었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을 연구하며 진정한 리더십과 전략은 국적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매일 강의하던 군사 전략의 기본 원칙들을 이순신은 400년 전에 이미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 젊은 한국계 미국인 학생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 다큐멘터리를 보고 처음으로 자신의 뿌리에 자부심을 느꼈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제가 한 일의 의미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후 6개월,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초청을 받아 이순신 장군 기념관 특별전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어요. 아산 현충사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한국 언론과 방문객들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기념관을 둘러보며 이순신 장군의 유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의 검, 갑옷,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글씨가 담긴 난중일기 원본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위패 앞에 섰을 때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연구한 인물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시간을 초월해 그와 대화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기념식에서 저는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발표했어요. CNN이 이순신 장군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미래의 리더들에게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계승할 기회를 주기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광화문 광장에 이순신 동상 앞에 섰을 때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한 도시의 중심에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 동상은 그 나라의 정신과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CNN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에피소드 녹화를 위해 동상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나레이션을 읽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역사에 갇힌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시대를 초월한 진리입니다. 국적과 시대를 뛰어넘어 그의 리더십과 전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는 한국만의 자부심이 아니라 인류가 공유해야 할 리더십의 상징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저는 역사의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작은 거절에서 시작된 일이 세계적인 변화로 이어진 것이었죠. CNN이 보여준 건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닌 불가능에 도전한 인간 정신이었습니다. 방송이 모두 끝나고 서울 저녁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나카지마의 부당한 요구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요. 때로는 부정적인 상황이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낸 것처럼 말이죠.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 구상했습니다. 세계에는 아직 많은 숨겨진 영웅들이 있었으니까요. 이순신 장군처럼 국적과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인물들, 그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이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영웅은 한 나라의 경계를 넘어 인류 전체의 유산이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제 한국만의 자랑이 아니라 세계가 함께 기억하고 배워야 할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작은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사연은 이순신 장군에 관한 사연이었습니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과오를 숨기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덮어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사연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